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생활 속의 명상과 마음 공부를 함께하는 자비선원 부민입니다. 오늘은 운전 명상에 대해 함께 나눠보시겠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화나는 일이 점점 많아집니다. 화도 더 많이 나고 말입니다. 교통 상황은 날이 갈수록 점점 나빠지는 것 같습니다. 이건 사실이 그렇습니다. 숫자를 조금만 살펴봐도 분명히 알 수 있는데요. 1970년 이전과 비교해 차량이 2배 이상 늘어났지만 도로 면적은 겨우 6% 늘어났을 뿐입니다. 오래된 도로를 수리하고 새 도로를 건설하는데 매년 천문학적인 액수의 돈이 쓰이고 있는데도 이런 형편입니다. 그러니 매일 교통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요. 아무리 많은 나무를 베어내고 산을 깎아 도로를 만든다 해도 초조하게 빵빵거리는 자동차들을 충분히 수용하기란 불가능해 보입니다. 교통난으로 유명한 도시에서 흥분하지 않고 운전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새벽 2시 내지 4시에 차를 모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한밤중 운전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도로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점점 더 많이 화를 낼 수도 없지요. 해결책은 우리라는 사고방식에 있습니다. 우선 차를 몰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몇 번 연습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가로운 주말 시간을 선택하십시오. 보이는 것이라고는 끝없이 늘어서 햇빛을 반사하는 쇳덩어리들, 붉은 브레이크 등 뿐입니다. 도로는 거대한 주차장입니다. 아니, 새와 유리로 이루어진 바다라고나 할까요? 땅에 발을 내딛지 않은 채 차 지붕만 밟는다 해도 멀리 멀리 걸어갈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 장면을 상상만 해도 몸에 열이 난다고요? 그렇다면 길고 깊게 호흡하십시오. 이제 그 쇳덩어리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에 대해 생각을 해 볼까요? 모두 팔팔하게 살아 숨쉬는 인간들입니다. 당신과 마찬가지로 도로를 그렇게 꽉 막히게 만들어버린 책임이 있는 이들이죠. 앞차에 탄 사람에 대해 상상해 봅시다. 그 사람과 당신 사이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나요? 함께 공유하는 삶의 모습을 찾아보는 겁니다. 당신과 마찬가지로 그 사람도 자리에서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밤중에는 팔이 부러진 아이를 간호하느라 잠을 설쳤을지도 모릅니다. 혹시 새벽 1시에 애인에게 청혼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과 함께 그 교통정체에 갇히기까지 그 사람은 어떤 일과 어떤 감정의 굴곡을 겪어왔을까요? 평범한 아침에 당신의 일과는 그야말로 허둥지둥 지나갈 겁니다. 앞차 운전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샤워 꼭지가 갑자기 부러졌다든지 10대 자녀가 아침 먹다 말고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반항했다든지 하는 짜증스러운 상황이 발생했는지 모릅니다. 주변의 쇳덩어리 안에 앉아있는 이들 역시 당신처럼
한없이 나약한 인간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깜짝 놀랄 정도로 서로 다른 개성을 가진 존재이기도 하죠. 길거리를 걷다가 마주쳤다면 서로 거친 욕을 내뱉게 되는 일이 절대 없을 겁니다. 자, 호흡을 계속 하십시오. 출퇴근길에서 만나는 이들을 동료로 받아들이고 공감하는 시선으로 바라보는 새롭고도 중요한 연습입니다. 당신과 그 사람들 사이에는 또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아마 모두들 출근길을 싫어할 겁니다. 교통체증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약한 운전자도 싫어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 생명을 위협한다면 누구나 화가 나죠. 아마 당신은 자신이 그 누구보다도 훌륭한 운전자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똑같이 생각을 합니다. 재미있죠? 자신을 제외한 모든 운전자가 버릇이 나쁘고 무례하다고 여기는 겁니다. 과연 누구 판단이 옳은 걸까요? 물론 모두가 훌륭한 운전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훌륭한 운전자도 때로는 무례하게 굴기도 합니다.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십시오. 도로상에서 멍청한 짓을 저질렀던 적이 정말로 단 한 번도 없었단 말인가? 호흡을 계속 하십시오. 주위의 출퇴근족을 우리라는 범주에 묶어놓고 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두가 하나라는 생각이 든다고요? 바로 그겁니다. 당신은 사려 깊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당신의 이성은 충분한 인내심을 발휘하여 주위 운전자들을 바라보도록 합니다.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 불끈 솟아오르는 감정은 다릅니다. 순식간에 끓어오르고 말거든요. 그래서 화를 내게 되고 싸움을 하게 되고 결국 직장에 지각하는 사태까지 벌어집니다. 호흡하십시오. 당신에게 당신 사정이 있는 것처럼 다른 운전자들에게도 각자 나름대로의 사정과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시 당신과 마찬가지로 다급하고 중요합니다. 적어도 그들에게는 말입니다. 출퇴근길에 만나는 사람들도 본질적으로 모두 선량합니다. 자기 아내나 남편, 아이들 걱정을 하고 친구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자기 일처럼 가슴 아파할 것입니다. 자녀가 최고의 교육을 받기 원할 것이고 생산적이고 풍요로운 삶을 꿈꿉니다. 간단히 말해 길에서 만난 그 낯선 이들은 당신과 대단히 비슷한 겁니다. 물론 그중 일부는 당신과 절대 좋은 친구가 될 수 없는 부류일지도 모릅니다. 아주 이기적이고 심술궂은 사람도 있겠죠. 운전 습관이 아주 고약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대부분은 그저 평범한 사람들일 뿐입니다. 일터로 출근했다가는 집으로 돌아가는 일을 반복하면서 살아가는 선량한 시민 말입니다. 당신하고 아주 똑같죠. 때로는 판단력에서 실수를 저지르는 것까지도 똑같습니다. 집에서 편안하게 쉬는 동안 다음날의 출근 상황을 그려 보십시오. 당신을 그 우리로부터 분리시켜버리는
태도를 몰아내십시오. 차선을 이리저리 바꾸는 일도 그만두십시오. 후미경으로 D차 운전자를 노려보는 일은 물론 다시는 없어야겠죠. 절로 욕설이 튀어나올 것 같으면 입을 다물어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앞차와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십시오. 출퇴근길에 만나는 사람들을 이렇게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하고 난 후에는 실습에 나설 차례입니다. 처음 몇 번은 아차하는 순간에 화를 내고 말지 모릅니다. 이미 수년 동안이나 그런 버릇이 들었는데 갑자기 바꾸기란 어려운 노릇이 아닙니까? 하지만 화가 났을 때는 화가 났다는 그 사실 자체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내가 화를 내고 있군 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흥분된 마음을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차 안에 탄 사람들에 대해 생각하십시오. 그들 모두 누군가의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애인, 친구 등등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사람은 복잡한 관계의 그물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인류이죠. 우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같은 길을 따라 일터로, 집으로 갑니다. 인생이라는 같은 강물을 따라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조금은 느긋한 마음으로 운전해 보십니까요? 오늘은 운전 명상에 대해 함께 나눠보셨습니다. 그럼 우리 안에 끼어있는 불성의 빛으로 부처님 되십시다.